네, 잔명거진 화요일의 첫 번째 코너는요, 바로 자기소개서 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모든 취업의 시작은 자기소개서에서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자소서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자소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작성 노하우를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을 좀 주력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지 먼저 강주리 캐스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서 클리닉.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회생활 경험 바로 쓰기입니다. 요즘 취업준비생들에게 있어서 이 사회생활 경험은 또 다른 스펙이라고 불릴 만큼 빼놓지 말아야 할 필수 아이템인데요. 이 문제는 다양한 사회생활 경험을 어떻게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입사 당락이 결정되는 만큼 다수의 경험보다 질적인 경험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생활 경험을 어떻게 작성해야지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자기소개서 클리닉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오늘 사회활동 경험 바로 쓰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네, 직장인들이야 뭐 사회생활을 늘 하고 있으니까 일상이겠지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생활 경험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우리 민영 학생이나 지연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사회활동 좀 많이 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저는 일단 학생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공모전을 주로 해왔는데요. 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뭐 히말라야 등반이나 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고민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 나름대로 했지만 조금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한 것 같다. 예. 지연 양은 어떤 편이에요? 네, 저도 사람들 만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좀 워낙 좋아해서.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어쩐지. 뭐 인턴도 하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부 활동도 많이 하고 공모전도 나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네. 자칫 보기에는 좀 너무 이렇게 외부로 돌기만 한 건 아닐까 이렇게 보일까 봐 좀 걱정되는 면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 다들 뭐 사회활동 경험이 나름대로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담당자들이 사회활동 경험을 적으라고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일단 기업들은요,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신입사원들을 찾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직의 생산성에 좀 기여한다라는 걸 가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경험을 해온 사람일수록 그 도전과 열정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사회 경험이 이제 오히려 이제 스펙처럼 학생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대외 활동을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까지. 네, 그렇죠. 이제 스펙을 위한 경험이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제 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결국은 진정성 있는 사회 경험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좀 본다는 거고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고 깨달았는지를 본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활동 경험은 정성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다양한 활동을 그냥 막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냥 많이 하는 것 말고요. 이제 어떤 일을 어떤 목적과 의미를 담아서 내가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철수 씨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사회 활동을 누구보다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취업과 퇴사를 또 수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사실 제가 퇴사를 많이 반복을 해서 그런 점은 어필을 안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퇴사는 말을 안 하고 있는 동안은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최쌤께서 사회활동 경험에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회활동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제한적인 건 없고요. 이제 교내외 정말 다양한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한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작성하시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한 것은 좋지만 한 항목에 너무 많은 것을 작성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직무를 잘 해낼 수 있다. 뭐 내가 했던 경험들이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기업에 이런 부분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 세 분의 구직자 분들도 작성을 오늘 잘 해왔을지 너무나도 궁금한데 어떻게 잠시 후에
기대해도 좋을까요?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걸 담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표현이 잘 됐을지 걱정이 돼요. 궁금하네요. 그래요. 예. 우리 지연 양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저도 좀 뭔가 구구절절 얘기를 쓰기는 했는데 네. 과연 그게 얼마나 어필이 될지 오늘 그냥 독한 코칭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철수 씨도 어떻게 시험 받는 코너 자신 있어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제 자성은 완벽한 것 같은데요. 이따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런 이미지입니다, 철수 씨. 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자소서 어떤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네. 우리 전문가분이 작성한 자소서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죠. 맞습니다. 예. 최현정 컨설턴트께서 직접 또 작성을 해 오셨습니다. 사회 활동 경험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셨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라기보다는 자유 주제로 네. 전해 주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만은요 보다 좀 자유로운 스토리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자유롭게 설정을 하고 쓰시도록 했는데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작성하는데 좀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창작의 고통을 제가 좀 창작의 느꼈습니다. 고통. 서태지. 네. 왜냐하면 이제 없는 것을 이제 가공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요. 좀 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좀 진실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지만 네.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겪은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전달하는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략 어떤 인물을 창작하셨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이공계열을 좀 초점을 맞춰봤는데요. 이공계 졸업자. 4년제 4학년 졸업 예정에 여학생을 이제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네. 땡땡 자동차의 연구개발지구로 지원하는 학생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 가상의 인물이 어떻게 자신의 자기소개서를 준비했을지 그리고 네. 또 사회활동 경험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썼을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2학년 때 가장 큰 목적을 두고 계획한 것은 유럽 배낭여행이었습니다. 한 달간 10개국을 돌면서 유럽 문화를 보고 배우고 느끼고자 했습니다. 그중에 독일의 BMW 공장을 반드시 견학하고 싶었습니다. 견학을 위해서는 최소한 6명의 인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함께 떠날 인원을 여행 커뮤니티에서 수소문했습니다. 한 달간의 일정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약속한 날짜에 뮌헨의 한 유스 호스텔에서 만나 견학 전날에 각자의 여행 무용담을 풀어놨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BMW 공장에서 신세계를 만났습니다. 불량률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식,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과정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견학이 끝난 후 공장 관계자를 만나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자동차에 대한 미래 전망과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 여행에서 가장 큰 수확은 제가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땡땡 자동차 협력사 10곳을 탐방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했고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땡땡 자동차 R&D 본부에 들어가고자 좁은 문을 열려는 그간의 노력이 가슴 뛰는 열정으로 비춰지길 바랍니다. 네, 네. 유럽 여행 속에서 자신의 직무에 대한 열정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이렇게 자소서를 통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준 전문가잖아요. 철수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준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그냥 취준생인데요. 네. 우선 이거 읽어보면서 가장 먼저 유럽 여행 다녀온 게 부럽더라고요. 풀어 쓴 것도 좀 재밌었고요. 예. 네. 두 번째로는 이 BMW 공장 견학이라는 게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투어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코스대로, 예.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뭐 공장 관계자를 만나서 미래를 물어보고 이런 걸 담았다는 게 상당히 고수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수 같다. 자, 그래요? 좋습니다. 자, 색다른 시각이네요. 그렇다면 예. 최 쌤께서는 어디에 좀 포인트를 두고 쓰신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일단은 뚜렷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는 것에 좀 포인트를 맞춰봤습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에는 이제 수면있는 잠재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이지만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계획에 따라서 이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에 또 나는 좀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어필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일정을 추진하고 내가 또 이런 산업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좀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이런 이렇게 자소서를 쓰게 되면은 또 어떤 면접자가 어떤 질문을 할지에 대한 예상도 아무래도 하게 될 텐데 네. 약간 좀 스스로 미리 계획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면접에서 질문을 유도한 바가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아쉬울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관계자에게 뭘 어떻게 물었냐, 뭐 영어로 물었냐, 뭐 이런 그렇죠. 것들 있잖아요. 네. 탐방하면서 뭘 배웠냐, 아니면 최신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가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숨은 질문으로서 유도하고자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저는 넣었는데 어떻게 읽으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좀 궁금해서 묻고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만약에 인사 담당자가 그걸 묻지를 않는 거예요. 저도 안 물어봐요. 근데 구멍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네.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망하는 거죠. 네.
네, 그럴 수 있을 텐데 이제 면접에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내가 어떤 것들을 이런 거는 꼭 질문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도해서 꼬리 질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직접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어필하고 싶어서 자소서에서 살짝 감춰놨는데 그 부분을 안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민영 학생부터 물어볼까요? 저는 이렇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있냐고 했을 때 그때 한번 노려서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연 양은? 네,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질문을 물어볼 때 그런데 섞어서 말을 하거나 마지막에 섞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어필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철수 씨는 또 아주 색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열정이 부족한지 저는 그냥 그날은 아니구나라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망했구나 이렇게.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최쌤이 취업을 위해서 사회생활 경험 작성을 한다면 어떤 경험들을 좀 직접 오픈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경력자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서 이제 오랫동안 몸담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담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직업인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오랫동안 경력을 쌓다 보면 이제는 나눔에 이제 초점을 둬서 전문성에서 이제 나눔으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도 좀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더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최쌤께서 많은 또 경험과 또 많은 분들의 상담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정답에 가까운 모범 사례를 한번 제시를 해주셨고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신이 작성한 것과 큰 차이가 있나요? 어때요, 민영 양? 네, 아무래도 선생님이 작성하신 게 조금 더 목적에 맞는 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건 좀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너무 구구절절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할게요. 지연 양도 같은 생각? 네, 역시 이거 핀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좀 목적이 명료하다는 느낌이었고요. 저는 제 거는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는 식인데 이거는 딱 그 목적을 가지고 유럽 배낭여행을 갔다라는 게 담겨서 좋았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또 극찬들이 좀 쏟아지는 이런 분위기네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철수 씨의 자소서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뭐 그 작성하면서 사회활동 경험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또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오래 작성을 해왔고 많은 자소서를 써왔잖아요. 왜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나요?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자소서 작성이 이제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2년 가까이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구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뽑으면 되는 거라서 그 작성 자체가 어렵지 않은데 합격이 어렵네요. 그게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철수 씨는 좀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작성했어요? 네. 오늘 작성한 자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영업 마케팅 직무를 제가 생각을 하고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 제가 지원했던 기업의 어떤 실제 자소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기업 이름은 노코멘트고요. 기대하겠습니다. 뭐 방송을 위해서 수정한 건 따로 없고요. 실제 작성했던. 네, 뭐 조금 과장한 걸 좀 빼긴 했는데요.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다 작성했던 자소서입니다. 그래요. 궁금합니다. 우리 준 취업 전문가 철수 씨가 작성한 사회활동 경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정으로 업무와 실적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2011년 땡땡은행에 입행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금, 대출, 외환 등 일반 업무뿐 아니라 실전 목표 아래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할당량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낯선 금융 분야인 탓에 적응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을 가지고 휴일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도서관에서 금융상식, 상품 공부에 매진했고 고객들에게 더욱 공격적으로 영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객을 위해 글로벌 창구를 자처, 외국어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창구에 비치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에 임한 결과 상반기 최하위였던 지점 실적이 하반기에는 4위, 고객 만족 부문에서는 지역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입임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큰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열정으로 땡땡이 더 많은 고객의 신뢰를 얻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철수 씨의 실제 자소서입니다. 열심히 일했고 결과도 좋았다라는 느낌 받았는데 최 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오랫동안 자소서를 쓰신 필력이 느껴지고요. 잘 쓰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금융권에 지원하신다면 더없이 좋은 자기소개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하고 있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포인트가 대부분 이제 금융권이 부각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면접관이나 아니면 이 자소서를 읽는 사람 입장에서 금융권에 너무 포커싱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만약에 이거를 수정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실적을 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내가 지원할 수, 그러니까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포부도 같이 겸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철수 씨는 인사 담당자들이 이런 사회활동 경험을 묻는 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신입을 뽑을 때 저희에게 뭐 그 인사 담당자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거의 실무 능력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 경험을 묻는 자소서 항목에 엄청나게 큰 성과를 냈다, 혹은 엄청난 기여를 했다 이런 거를 쓰는 것보다는 좀 막내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했거나 아니면은 뭐 마지막으로 뭐 부지런히 일했다, 아니면은 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썼어요. 그렇군요. 아무튼 뭐 작성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네. 우리 학생들도 그렇다면 철수 씨 자소서를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민영장부터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도 선생님이랑 비슷한 의견이었는데요. 영업이나 마케팅직에 관련된, 그러니까 열정은 보이지만 관련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직무에 대한 역량이나 이런 걸 좀 볼 수 없어서 조금 아쉬운 것 같았지만 뭐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입이 보여야 할 열정적인 태도,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좋았다. 예. 지연 양은 어떻게 봤어요? 네, 저도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자소서라기보다는 무용담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많은 일을 했다는 거는 보이는데 이제 이게 다른 직종의 그 원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분야라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점이 조금 서술이 덜 된 게 아쉬웠어요. 그래요. 네. 자, 최 쌤께서도 혹시 좀 추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뭐 역량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업종이 달라졌을 때는 또 거기에 맞는 내가 갖추고 있는 준비된 것들이 조금 더 드러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활동 경험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최근에 내가 인상적이었던 내가 실적을 냈던 것들이 그것뿐만 있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다른 경험치를 또 다시 각색해가지고 넣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지적질을 받아봤습니다. 철수 씨. 어떻게 생각해요? 수용할 의사가 있나요? 업종을 일부러 안 쓴 거라서 오히려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닙니다. 사실 뭐 굉장히 좀 발가벗겨진 기분이고요. 좋은 조언들 제가 잘 새겨 듣고 더 좋은 자소서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진정성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뭐 사회활동 경험 중에서 자신이 많은 걸 쓴다고 썼지만 반대로 인사 담당자들이 싫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 중에 이제 혼나야만 하는 이제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생산기술 지원자이면서 내가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인턴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다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었고요. 또 영업 지원자인데 너무 방대한 경험들을 쓰려고 한다라던가 아니면 하나의 경험만 가지고선 계속 중원부원 반복한다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전문성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제 관련 경험 속에서 역량을 도출하시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이제 영업 지원자라고 하면 폭넓고 다양한 경험에 포커싱을 두시되 내가 이런 실적이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잠재 역량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포인트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없는 것 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문장 구성이나 이제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개요를 이제 잘 작성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내용이 그다지 이렇게 괜찮게 드러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희망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추가적인 조언은 계속해서 저희가 또 해드리도록 하겠고 이제는 학생들의 자소서를 또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번 이 공개 직전에 기분이 어때요? 저 아까 빨가벗겨진 기분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매번 좀 겪지만 그래도 아직 적응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예, 치연 학생은 어때요? 네,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는데 이제 집에 가서 분노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래요. 자, 그럼 이제는 취업 준비생들이 써온 자소서 사회활동 경험 부분을 보고 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줄 시간인데요. 먼저 천민영 학생이 작성한 자소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나만의 비빔밥 레시피. 동상을 수상한 SK MNC 공모전은 마케팅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컴퓨터공학도, 심리학도와 마케팅 아이디어 제안서를 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주제를 정하는 것에서부터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대생은 스마트 기술의 원리에 대해, 심리학도는 광고와 심리학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며 전공에 대해 딱딱한 이야기만 계속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서로의 마음만 상할 뿐이라 생각했고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팀원들의 장점을 모두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러 번의 팀 프로젝트 과제와 공모전을 하며 느꼈던 관찰과 아이디어 발견에 대한 것을 이야기로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맛집으로 대화의 주제가 이르렀을 때 저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고 그곳에서 착안하여 NFC와 LBS 기술을 활용한 개인 기타 음식점업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의 시각으로 실제 아이디어를 실행할 경우에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심리학도는 소비자의 의식을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논리적인 기획서를 작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은 재료들을 마케팅 이론으로 감싸고 설득력을 이끌어내며 효과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디자인의 프레젠테이션 레이아웃을 구성했습니다. 또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팀원들의 능력을 100분 활용, 해외 사례 등을 찾아보며 실제 우리의 아이디어가 현실에 얼마나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제출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결과 동상이라는 상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비빔밥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재료들을 정해진 비율대로 관찰을 하며 만들어야 합니다. 마케팅이라는 비빔밥을 맛있게 만드는 저만의 레시피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주 칭찬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도 아주 기대가 되는데 일단 천민영 학생에게 먼저 여쭐게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떤 거예요? 네, 저는 이걸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할 때 작성하는 자소서인데요. 아무래도 마케팅 직무가 공대생 출신인 분들과 또 다양한 전공을 하신 분들과 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협업에서도 충분히 강점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최쌤 그리고 반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인 철수 씨는 또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최쌤의 의견부터 좀 들어보죠. 네, 나날이 갈수록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케터로서의 역량이 참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은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빔밥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제 비유한 것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조금만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어쨌든 어떤 협업의 과정에서 위기가 있거나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포인트를 두시고 이렇게 슬기롭게 풀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에피소드로 조금 더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만약에 마케팅 실무에 들어갔을 때도 비슷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각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칭찬받았어요. 철수 씨는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을까요? 네, 사실 제 거 다음에 바로 읽어서 제가 좀 초라해지긴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사실 비빔밥이라는 소재가 되게 좀 상투적이고 조금 일반적이라서 지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얘기를 좀 재밌게 풀어서 지루하지 않게 잘 읽히고 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민영 학생도 뭐 쓰면서 혹시 궁금했던 점이나 따로 질문하고 싶은 거 없었나요? 네, 저는 이게 사실 저 나름대로 재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표현이 이게 잘 먹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네요. 그래요. 자, 이번엔 또 이제 지연 양의 자소서를 만나볼 차례죠? 그렇습니다. 자, 지연 양의 사회활동 경험은 또 어떻게 잘 글 속에 녹아났는지 궁금한데요. 자소서 잘 읽어주세요. 네. 국가의 가치는 긴 눈으로 보면 결국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개인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자유론의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말입니다. 그가 말했듯 정치는 그들만의 장기판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의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보는 피상적인 모습보다 실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해보고 싶어 한 정당의 대학생 단체에 들어갔습니다. 부단장에 선출되어 6개월간 수천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큰 단체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단원 한 사람부터 전 총리와 장관 등의 거물 정치인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독립성에 관한 정당과의 갈등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단체 내에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보장받고 싶은 학생들의 입장과 정당의 잠재적 지지자가 되기를 바라는 당직자들 간의 괴리는 컸습니다. 자유롭기로 이름나 들어왔는데 정치색을 강요해 싫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단원도 있었습니다. 회칙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는 단체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3명의 단장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당직자들을 매일매일 찾아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이 원하는 일정에 단장단이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단원들에게는 특정 성향을 강요하는 행사나 강연 등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단체의 핵심 가치는 물론 단원들의 정치적 자유도 지켜낸 것입니다. 정당 내 갈등에 휩쓸리거나 세력 다툼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켰듯 힘 앞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들이 원하는 세상 밖의 이야기와 진실들에만 귀를 기울여 진정성을 더한 뉴스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기자직을 희망하는 우리 강지연 양의 자소서 들어봤습니다. 사회활동 경험이 굉장히 좀 저는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서 조금 너무 어렵긴 했는데 일단 어떤 작성 포인트였나요? 저는 일단 이런
큰 단체에서 이제 리더라는 자리에서 이제 이 단체가 정체성의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의 자리를 다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과 그런 어떤 거대한 힘 앞에서 이제 뭐 굴복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좀 약간 맞서서 이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최쌤과 철수 씨는 또 어떻게 봤는지 궁금한데 최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원 학생도 이제 나날이 잘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내가 어떤 포인트를 두고 기자직에 맞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걸 나의 경험치에서 잘 드러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면접에서 질문을 받는다면 본인한테 이제 정치 가치관에 대해서 아마 묻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답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사회적 이슈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게 또 잘 먹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칭찬 받으셨어요. 예, 철수 씨는 어떻게 봤어요? 네, 역시나 너무 잘 쓰셔서 감히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야 돼도 될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든 생각은 제가 좀 지원하는 분야를 좀 달라서 사실 좀 어려운 단어도 많이 나오고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뭐 그건 제 문제인 걸로 할게요. 그래요. 어쨌든 뭐 오늘은 크게 독한 코칭보다는 오히려 좀 칭찬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일치월장해서. 예, 맞아요.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궁금한 점 있었나요? 일단 글이 어렵다는 것 자체는 제가 글을 못 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고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이걸 쓰면서도 이게 물론 기자직이라서 좀 감안되는 것은 있지만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조금 무서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인 걸 떠나서 너무나 정치적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 봐 좀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요. 그랬군요. 그 부분은 이제 앞서서 최 쌤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문가의 샘플도 받고 우리 구직자분들의 자소서도 다 읽어봤습니다. 현실적인 조언들도 좀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자소서를 보시잖아요. 좀 좋았던 어떤 샘플이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샘플. 네, 저는 이제 여학생인데 요즘 이제 문과 여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취업을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런데 면접에 잘 가는 학생의 자소서를 보니까 여학생인데 이제 유도부 주장이었다. 뭐 이런 사례에 이제 남들이 정말 겪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을 좀 제시를 함으로써 일단 면접관의 시선을 끌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또 교환학생을 갔는데 오히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한국을 알리는데 좀 집중을 해서 그런 캠페인을 벌였고 나는 다국적 이제 100명의 친구를 사귀었다. 이런 사례를 제시를 한 친구가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눈에도 띄고 또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철수 씨도 인터넷 방송 진행하시면서 우리 취준생들의 자소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예, 어떤 게 좀 기억에 남을까요? 그 친구들의 자소서는 별로 기억에 안 남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게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서 지금 돌이켜보면은 근데 제가 뭐 대기업 인턴이나 대외 활동 같은 걸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책을 쓴 경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는데 한 번은 그 면접 때 면접관이 제 책을 읽고 그 내용을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결과도 되게 좋았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너무 거창한 대기업이나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이지만 좀 소소하지만 자기한테 특별한 경험을 풀어내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사회 경험을 묻는 질문들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들 묻고 있나요? 네, 일단은 가장 열정적이면서 도전적으로 임했던 일이 뭔가 또 그 일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사회 경험을 통해서 상대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었던 경험을 기술해라. 뭐 학교 생활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체험이나 남다른 성취가 있다면 기술해라. 또 뭐 그 밖에 창의성을 발휘한 경험이나 열정적으로 노력했지만 실패한 경험, 아니면 자신의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도왔던 경험 같은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이유를 이제 살펴본다면 기업에서 이제 원하는 인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좌절을 느끼시는 구직자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는 경험이 너무 평범하다라고 해서 이제 좌절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업에서는 이런 사람을 요구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조금 더 많이 고민하고 지원하세요라고 좀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 쌤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자소서 중에서 사회활동 경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잘 쓸 수 있는 비결 몇 가지로 좀 줄여주실까요? 몇 점 정리?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내외적인 경험이 있을 텐데 교내 활동, 교회 활동, 그리고 해외 경험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목록별로 좀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지금 선망하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특별한 경험을 이제 도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이어야만 할 것 같고요. 거기에서 이제 역량과 나아가서는 포부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친절하고 유익한 자기소개서 클리닉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는요, 입사 후 경력 개발, 자기 개발에 관련해서 어떻게 자세히 기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코칭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1부에서 함께해 주신 최현정 컨설턴트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취준생 세 분과는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재밌는 시간 꾸며봐야죠. 맞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 먼저 만나보시고요. 이어지는 취업 인생극장 2부에서는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이 취준생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